자, 이제 마지막 분야로 기타 분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쭉 여러분들이 회계부터 해가지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조금만. 자, 거래처를 수임할 때 업무 처리는 어떻게 되느냐. 직원으로부터 기존 거래처를 인수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때는 업무 인수 인계서라든가 자료가 어떻게 보관이 되어 있는지 컴퓨터 어느 화면 어느 폴더에 있는지 아니면 수기 자료 등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좀 잘 해야 되는데 인수인계 할 때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인수인계가 아니라 처음부터 수임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것은 여러분들한테 회계라든가 세무 학습을 할 때 이미 봐왔던 내용들 쭉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내용들이 아니라서 여러분들 시간 단축을 위해서 여러분들 직접 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아니죠?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 홈택스 아이디 비번 확인하는 거 이런 부분들 알려주고 사업자 등록증 허가증 이런 거 받는 거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용 통장 동업계약서 이런 거 받는 거 뭘 받아야 될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고요. 법인사업자 이런 부분들 주주명부에 주민등록번호 다 표기된 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업 개시할 때 혹시라도 사업 개시와 관련된 차량, 직기배분, PC, 대출금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확인해서 자선으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증빙이 없는데요. 증빙이 없어도 일단은 입력은 다 해줘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 확인해 줍니다. 자, 그러면서 거래처 수임시 업무 처리, 수임시 작성할 자료, 세무대리 계약서 뭐 이런 부분도 있겠죠. 사업자 등록 신청 업무 대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임 등록을 하는데 세무대리인이 여러분들이 먼저 홈택스에 접속해서 납세자 수임 등록하고 납세자가 홈택스에 수임 동의를 해줍니다. 순서대로 가는데 이거 잘 못하죠. 그러니까 세무대리인이 아예 세무대리 정보 이용 신청서를 납세자한테 확인, 도장 받아서 제출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체크할 사항들이 있어요. 사업용 계좌,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는 거, 전자세금에서 발행하는 방법, 4대 보험 업무 대행 이런 부분들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보통 세무사 사무실에 여러 직원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부서 아이디를 사용해야 될 수도 있어요. 홈택스에 직원 여러 명이 다중 접속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접속하면 나머지 사람 접속 못하게 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중 접속을 할 수 있도록 각자 부서 아이디를 사용을 하는데 아이디별로 신고 내역 조회도 뭐 출력도 가능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세무대리인 부서 사용자 회원 가입 여기 홈택스에 들어가면 있어요. 여기에서 아이디를 따로 받으면 되겠다라는 얘기고요.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 세무대리인의 수입 납세자 등록하는 거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해줍니다. 기장대리 수입 납세자 이렇게 등록을 해주고 요 화면 따라서 쭉쭉 가면 돼요. 예. 그리고 수입 납세자 등록하는 거 유형 뭐 수임일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유형은 개인 법인 비사업자 그 수임일자는 기존 세무대리인 수임을 해제해야 되겠죠. 해제 이후에 그렇게 하고요. 이때 정보 제공 범위는요. 정보 제공 범위는 어떻게 법인은 항상 해당 사업장만 해당이 되고 비사업자는 항상 타소득 포함입니다. 개인은 타소득을 포함해서 선택하면 납세자 주민번호로 발생하는 모든 소득 정보 조회할 수 있으니까 타소득 포함으로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래처의 수임 동의는 인증서로 홈택스 로그인해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다 수임 동의 여기 들어가서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라고 하는데 또 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무대리 정보 이용 신청서라는 서식을 다운받아서 한글 파일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무산업 프로그램 환경등록 메뉴에 납세자 도장 같은 거 원래 도장 찍게끔 돼 있는데 누가 도장을 직접 찍나요? 언제 받아서 해? 납세자 도장 생성해서 PC에 저장하고 물론 납세자의 허락을 받고 하는 거죠. 대부분 다 허락해 주죠. 세무대리 정보 이용 해지 신청서에 도장 복사 PDF 파일로 변환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납세자의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 세무대리인 신분증 있어야 되고 그거 스캔해서 PC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쭉쭉 파일 선택해가지고 요건 서식 내려받고 작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 파일 선택해서 올려주면 조금 몇 시간 있다가 아니면 하루 정도 지나서 국세청에서 오케이 승인해 줄게요.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바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큰 문제가 없겠죠. 한두 시간 후에 또는 뭐 아무리 길어도 다음 날이면 다 됩니다.
자,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는 수기로 작성을 해가지고 세무서 제출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자, 첨부서류 지참해가지고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는 거는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다 합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 입력하고 증빙자료 이거 PDF 파일로 해가지고 첨부해서 신청을 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대표자 신분증, 연락처, 임대차 계약서, 허가증, 사업자 등록 신청서 작성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일단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도 쭉 하고 해서 사업자 등록 사항 같은 거 입력해서 신청을 하는데 사업자 등록증 발급 일정이 보통 이제 즉시 또는 하루 이틀 이 정도 또는 세무서에서 간혹 가다가 사업장 현장 확인 나갈게요라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사업자 등록 신청은 체납자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조금 주저주저 해서 그렇죠. 주소지에서도 원래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소지가 사업장 맞아요? 라는 부분들 점검할 수도 있다라는 거. 제조업을 신청을 한다면 제조 시설이 있어야 되든지 아니면 임가공 계약서라든가 이런 부분들, 위탁 계약서 같은 거 이런 부분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홈택스에 들어가 보게 되면 사업자 등록 상태, 사업자 기본사항 이런 부분들 조회할 수 있다는 얘기. 누구? 계속 사업자니, 폐업자니, 간이과세자니 뭐 이런 부분들 또 주업종 코드 이런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런데 사업자 등록 신청 전에 검토해야 될 사항은 관할 관청, 세무서가 아니라 관할 관청의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파악해가지고 신고 필증 또는 신고증, 등록증 같은 거 그거 제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허가 받아서 하는 경우, 허가 사업 같은 경우. 그러면 그런 부분들 먼저 받아야 되는 거고요. 내가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부가세 과세 사업인지 면세 사업인지 이런 거 구분. 내가 개인 기업으로 하는 건지 법인 기업으로 하는 건지. 개인 기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부가세 과세 사업을 영위할 때 일반으로 할 건지 간이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줘야 되겠죠. 검토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신청서 화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홈택스, 국세증명, 사업자 등록, 요게 쭉 사업자 등록 신청, 정정, 휴폐업 이런 부분들이 쭉 다 들어가 있어요. 이 화면에 들어가서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관련 서류를 참고해가지고 해당 사항을 쭉쭉 다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쭉쭉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사업자 등록증이 이렇게 쭉 나와요.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쭉 나오면 자 사업자 등록번호는 3자리, 2자리, 5자리 나와요. 3자리는 앞자리 세무서 코드입니다. 자, 211이라고 되는 건 강남 세무서에 최초의 강남에서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주소는 서초구지만 요거 과거 했던 거 안 바뀝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81, 86, 87번으로 된다면 본전법인, 과세면세, 그리고 85번으로 된다면 지전법인, 그리고 82번은 비영리법인, 그 다음에 요 가운데가 01번, 79번까지면 개인사업자 중에서 과세사업자 90번으로 되어 있다면 면세사업자를 얘기합니다. 뒷자리는 1년 번호 5자리가 될 거고요. 사업자 등록이 이렇게 해서 쭉 발급이 되면 발급한 후에 검토할 사항은 신용카드 가맹점, 현금영수증 가맹가에 사업장 계좌 개설 신고하는 거 이거 빠뜨리지 않도록 합니다. 개인사업자. 복식부기 대상자 아닌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 하고 봐. 자.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홈택스 회원가입 및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4대 보험 사업장 가입 신고, 가입대상 근로자 취득 신고, 세무대리인 수입 납세자 등록하는 거 좀 전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이대로 해서 쭉 하면 됩니다. 자, 홈택스에서 여러분들이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 증명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화면에 들어가면 사업자 등록 재발급, 등록 증명 발급, 휴폐업 사실 증명, 납세 증명서, 완납 증명입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한 달 동안이에요. 이런 부분들. 납부 내역 증명, 납세 사실 증명 이런 부분들. 그리고 소득 금액 증명, 부가세 과세 표준 증명, 부가세 면세 사업자 수익 금액 증명, 표준 재무제표 증명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가 어디에서 국세 증명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세금 관련 여기 신청 보면 쫙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발급 증명, 국세 증명이 쭉 나와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홈택스 들어가서 증명서 다 발급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돈 받고 하면 좋겠는데 공짜로 발급을 해주죠. 다.
납부서 작성도 가능해요. 홈택스 화면에 들어가면 납부 고지 환급 있고 여기에 세금 납부에 들어가게 되면 수입 납세자 납부서 작성 또는 조회해가지고 합니다. 자, 납부 기한 내에 납부를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산세부터요. 가산세 계산해서 납부서 작성을 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세금 대납 처리할 때 타인 세금 납부를 할 수도 있어요. 납부서를 작성해서 다른 사람이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납부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 번호 그리고 납세자 번호 입력하는 확인 버튼 누르면 고지 정보가 조회됩니다. 납부기한 지났다. 그러면 가산세 계산해서 하는 건 똑같고 기타 납부 내역 조회, 환급금 조회, 그리고 환급 계좌 개설 신고, 변경 신고, 전자고지 상다 신청 이런 부분들을 쭉 다 조회를 다 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홈택스에서 거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납부 고지 환급 화면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화면들이 쭉 나오면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사항을 쭉 다 하면 되고요. 여기 자진납부에 보면 전자납부 여기 번호 쭉 해가지고 입력하면 됩니다. 납부 연원리, 납부 구분, 세목, 납세자 번호, 뭐 납부할 세금 이런 부분, 납부서 출력 하게 되면 납부서 홈택스에서 납부서 출력을 하게 되면 가상계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기재가 돼 있어가지고요. 어렵지 않게 쉽게 제출을 납부를 할 수가 있고요. 각종의 세금을 홈택스라든가 지방세죠. 위택스는 여기에 들어가서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가상계좌 전자납부 번호가 쭉 다 뜹니다. 그래서 납부서 출력이 가능하고요. 지금은 납부서 출력도 안 해요. 여러분들 인터넷 뱅킹 들어가게 되면 전자신고, 홈택스, 위택스에서 전자신고하고 제가 정확한 시간은 계산 안 했지만 몇 분 정도 딱 지나게 되면 몇 분 걸릴까 몇 초 걸릴까 모르겠어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여러분들 거래하는 은행 사이트 인터넷 뱅킹을 들어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공과금 메뉴가 있을 거예요. 공과금 메뉴에 가보게 되면 지방세도 있고 국세 관세도 있죠. 4대 보험료도 있죠. 뭐 여기도 있죠. 다 있어. 이런 부분 딱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가세 신고했다. 법인세 소득세 신고했다. 그럼 국세란에 딱 들어가서 내 거 딱 조회해 보면 뭐가요? 딱 나와요. 국세 낼 거, 지방세 낼 거 딱딱딱딱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납부할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납부서 출력을 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바로바로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내가 납부할 금액이 얼마인지는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